요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보면 저가군 가릴 것 없이 십자포화를 날려대고 있는데요.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구관이 나았었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즉, 트럼프 때는 그래도 주로 중국에 집중하여 십자포화를 날린 반면 바이든은 한국, 중국, 대만 가릴 것 없이 날려대니 말이죠. 칩포에 있어서도 창시자 바이든에 의해 균열이 시작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의 2030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비전, 즉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9년 4월 30일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에서 2030년까지 메모리에 이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 선포식을 했는데요. 그런데 최대 복병이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대만 TSMC가 아닐 수도 있어 노선 변경도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얼마 전 미국 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식 서명을 마치고 지난 8월 16일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미국 내 물가를 잡겠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강화되고 있는데요. 바이 아메리칸은 미국 물자 우선 구매 정책으로 1933년 대공황 때 미국 정부에 미국산 제품을 우선하여 쓰도록 했던 BAA법에서 유래됐는데요. 미국 정부의 대규모 공공사업 시에는 미국산 철강, 미국산 제품만을 써야 한다는 조항이 법안에 들어있어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전기차를 포함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게 주 목적인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바이 아메리칸으로 갈수록 미국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1천억 달러, 우리 돈 141조 원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20년 동안 1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건데 삼성과 TSMC가 투자하겠다는 금액이 둘이 합해서 290억 달러라는 것을 감안하면 무려 3배가 넘는 금액인데요. 삼성의 미국 파운드리 투자 금액은 170억 달러, 우리 돈 약 21조이고 대만 TSMC의 투자 금액은 120억 달러, 우리 돈 16조를 투자하는데요. 그런데 마이크론은 1천억 달러, 141조를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투자인데요. 아무리 20년간에 걸친 투자라곤 하지만 이 투자가 비단 메모리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는 대규모로 큰 투자 금액입니다. 바이든은 마이크론 투자 발표 후 삼성과 TSMC 입장으로서는 등골이 선을 할 수밖에 없는 말도 하였는데요. 누구도 미국에 맞설 수는 없다면서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로 미국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삼성과 TSMC 입장으로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멘트인데요. 바로 마이크론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마이크론은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이어 메모리 D램 반도체 점유율 3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세계 반도체 시장 양분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남짓이고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합니다. 이것은 미국 마이크론이 본격적으로 시스템 파운드리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는데요. 세계 80%를 차지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를 제외하고 바이든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로 미국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죠. 이는 마이크론이 밝힌 투자 금액과도 맞아떨어지는데요. 미국 마이크론이 시스템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에 직접 뛰어든다는 신호탄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북미 시장에 자국을 등에 업은 마이크론이 삼성과 TSMC의 투자 금액보다 무려 3배나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아내면서 북미 시장 반도체를 가져가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는데요. 사실 삼성과 TSMC가 투자를 결정한 배경에는 물론 미국의 압박도 있었지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혜택을 보고자 했던 것도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 지원법은 지난 2022년 8월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반도체 공장 및 연구센터를 건설하는 기업에게 500억 달러 이상의 시설 투자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단, 이 법으로 인해 투자를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반입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견제한다는 건 좋은데 삼성과 TSMC 입장으로서는 거대 북미 시장에서 미국 기업 마이크론과 싸움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게 불보듯 뻔하고 그렇게 되면 북미 시장 점유율 1위를 미국 마이크론에 내어주고 점유율 2위 싸움을 TSMC와 해야 할 수도 있는 판인데요. 마이크론의 거대 투자 금액 발표로 인해 반도체 지원법에서 명시한 보조금 500억 달러 중 마이크론이 거의 다 가져가게 생긴 것이니 말입니다. 바이든은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하면서
해외 생산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마이크론의 산제이 메로트라 CEO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투자 결정의 직접적 이유로 꼽았다며 반도체 지원법이 없었다면 마이크론의 투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전기차 보조금에서는 외국 기업에 불리하게 시행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보조금이야 그렇다 치고 삼성과 TSMC는 이미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시작하였는데요. TSMC는 미국 애리조나의 2024년 5나노 생산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삼성은 테일러시에 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TSMC가 미국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선 미국의 반도체 제조 회사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세계 4대 시장 중 하나인 북미 시장을 포기할 수 없어서입니다. 미국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랩리서치 등의 장비 회사가 있습니다. 이들 회사의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이유로 삼성과 TSMC는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투자하고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바이든은 미국을 포함하여 한국, 대만, 일본이 반도체 동맹을 맺는 일명 치포 동맹을 맺어 중국을 견제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왜 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치포에 가입하게 되면 세계 4대 시장인 유럽, 아시아, 북미, 중동 시장 중 아시아에서의 고전이 예상되는데요. 유럽은 유럽 맹주 독일이 반도체를 스스로 생산하겠다며 인텔을 끌어들여 향후 10년간 110조를 투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또한 인텔과 6조 2,300억을 들여 패키징 칩넷 공장을 세운다 하고 있습니다. 칩넷 공정은 삼성과 TSMC로부터 반도체를 받아서 패키징 조립하여 판매한다는 공정을 말합니다. 프랑스 역시도 파운드리 점유율 4위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를 끌어들여 7조 5천억을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삼성과 TSMC를 끌어들여 투자를 유치했고 치포 동맹을 맺어 중국을 견제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자국 기업 마이크론을 내세워 삼성의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은 미국이 가져가고 유럽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가져간다고 나서고, 그렇다면 남은 시장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과 중동 시장인데 이 아시아 시장에서 거대 시장인 중국 시장을 포기하라고 바이든은 압박하고 있습니다. 치포 동맹을 맺자고 해놓고 실상은 밥그릇을 뺏으려 하는데요. 이러면 치포를 본인이 제안해놓고 스스로 치포를 깨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니 이미 치포의 균열은 시작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메모리 디램 반도체에서 시작되었던 치킨 게임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메모리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것인데요. 거대 4대 시장인 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시장에서 누가 왕좌를 차지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인데요. 현재까진 각자 각국이 모두 압도적인 패를 쥐고 있진 않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 회사와 애플, 구글, 인텔, 엔비디아 등의 메이커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4대 시장 중 하나인 북미 시장을 갖고 있지만 생산 시설이 없는 형태고, 한국 또한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하나를 철옹성을 구축하였고, 파운드리 역시 세계 최초 GAA 공정을 통한 3나노 양산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1.4나노 양산 계획까지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생산 기술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비록 옆나라 중국이지만 아시아라는 거대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 역시 TSMC라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 업체를 보유하고 있지만 애플, 삼성, 퀄컴, 엔비디아 등 반도체 메이커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도 없지만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거대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은 세계 4대 시장 중 하나인 유럽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메이커, 생산시설, 제조장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은 생산시설 약점인 파운드리를 키우기 위해 자국 기업 마이크론과 인텔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부족한 파운드리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거란 점인데요. 그 생산시설이 확충될 때까지만 생산을 대신해줄 삼성과 대만 TSMC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생산시설 확충을 마칠 때까지 우리 한국도 준비를 해야 할 것인데요. 파운드리 치킨 게임 왕좌에서 살아남으려면 약한 고리인 반도체 제조 장비를 서서히 키우면서 세계 4대 거대 시장 중 아시아와 중동 시장에서 왕좌를 차지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요. 생산시설은 지진의 안전지대인 한국의 평택에 계속 확충 중이니 안심입니다. 이미 북미를 포함한 유럽 시장에서 자국 우선 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아시아 시장 우선주의와 칩포 파운드리 동맹 사이에서 미국이 생산 시설 확충될 때까지 예의주시하며 아시아 시장을 보호하며 움직여야 확실한 보증 수표 하나를 쥐게 되며 그래야만이 반도체에서 메모리를 쥐고 뻗어나가듯 안방인 아시아 시장을 기반 삼아 유럽, 북미 등 반도체 업체와 파운드리 대전에서 일전을 불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안내였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